무덕. 예. 무덕한테 과제를 하나 줄게요. 이것이 지금 이덕인 씨가 쓴 첫째 일본인 당경으로 보는 역사예요. 조선 역사예요. 아, 이덕이. 예. 그 밑에 두 번째에다는 사화로 본 조선 역사가 있어. 그 두 번이 합쳐서 보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은 적어도 저 주문해갖고 여기다가 뭐 사람다 내 앞으로 해서 한 10집 보내놨어. 예. 그러면 여기 내가 돈만 보내면 될까 여기. 예. 그러면 나는 단지 그 책에 관해서는 제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공짜로 안 나눠주고 책값도 내가 받을 생각이니까 다 했죠. 그 대신에 당경으로 본 조선 역사, 사화로 본 조선 역사에서 새로운 선비들이 나와갖고 어떻게 권력하고 싸우다가 죽어가는가 내용을 아주 처절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어. 난 처음엔 이덕이 나쁜 놈인 줄 알고 무한만 묘하는 줄 알았더니 그 선비들을 왕조 부근에 있는 선비들 훈급하고 썩어가는 내용들을 아주 처절하게 지적하고 있는 점에서 참 너 이쁘다. 그래갖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는데 그분을 만나서 이 적이 됐어요. 저자 지난번에 경목역이 줬지? 네. 원전 한문 못 받았지? 네. 얼른 오고 싶어. 그리고 이것이 경목역을 쓰셨던 일국전쟁의 성악지도에 관한 원문이에요. 그러면 성악지도에 관한 책은 여러분들 알아서 사실 수 있어. 다만 둘 중에 하나. 실제 이것이 김태성 씨, 김태형 씨 같은 거 이것이 가장 철저하게 번역한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책이 여기 성악지도 바트 만들어진 것이 고산야원 분이 신책이 얼마나 그렇지 않게 18,000개. 예술같이 일단은 이 책이 좋지만은 여기 성악지도 같이 경목역을 같이 있으니까 이 책을 그래도 다 하나씩 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건 내가 뭐 집단 산 것보다는 어떻게든 여러분들 같이 샀으면 좋겠다. 복잡한 생각 든다. 여기 내가 저기다 전화하면 충장설입니다. 서면이 그 나한테는 이완인가 DC를 해줘. 그렇게 요거 그러니까 전화를 해갖고 어쩔까 요 같이 해보니까. 네, 이덕이 타고 네. 있습니다. 그 이쪽하고 아까 또 일단 내가 그러면 올 경우에 대비해서 20권 사놔야 네 그렇게 돈 깎아서. 지금 그래서 옛날 교수들은 특히 20% 할인해 줬어요. 여기에 관한 저런 대로 못 했어요. 일국에 관한 인간적인 역사적인 예를 위해서는 지난번 끊이는 거였어요. 한국 뚜렷한 민족사학자인 한영우 선생이 쓴 율곡의 평전이라는 책이에요. 적어도 율곡사상의 그 각 내용들에 관한 것들은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어도 여기서보다 정신적으로 율곡 새끼들은 여기보다 율곡 형제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때 결정적일 때는 보다 소견들 발표할 수 있고, 그러면 제가 해야 할 일이 요거도 요것도 내가 좀 해볼까? 예. 그래야지. 한던난 분위기가 뜨고 기세가 오르면 학부는 더 생깁니다. 단지 포기해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맞지? 시간이 되었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간이 되죠.
악이라고 썼다고 이렇게 한번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녁에 일찍 자고 일어나고 나서는 이런 책 저런 책 보다 보니까 지난 토요일에 외갓집에 돌아가신 외숙산소 외숙모 산소 올라갔다 산소 성도 갔다 오다가 집회 짓고 비가 와서 산길 미끄러운지 올라갔다 왔다고 해갖고 안병욱이보다 동생들이 우모에다 버스를 잡고 이제 언제까지 올라갔다 왔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는 당당하다 이 나이에도 내가 산길로 올라가고 큰소리 쳤는데 막상 내려가고 그날 저녁부터서 어깨가 절리기 시작하더니 기침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지금 요리가 결려서 속으로 내일 내가 코로나 주사 맞으러 가도 괜찮냐? 까지 들었다고. 근데 뭔 생각을 했냐 그러면 하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형님 앞에 죄송합니다. 시간이 아깝구나 짧구나. 내가 얼마나 더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갖고 걱정이 확 들어갔고는 30째 내려다 보니까 이제는 그전에 내가 당당 올라갔으니까 했는데 힘이 빠져. 그래서 다시 산소 둘러보고 산소 둘러보고 그 이제 인사를 하고 났더니 내가 이 산소에서 복받고 왔는데 외손으로서는 내가 나 혼자 복받고 왔더니 그런데 그냥 갈 수는 없지 않냐. 그 어쩔까요? 저 건강하게 해주시오. 그러면 내가 외손이 저 옛날 어른들 뜻을 지켜내도 앞장서겠습니다. 그러고 허문할게 네가 허기 나라 따라 간다. 포기해보면 가본 것이고 이겨내면 당당한 것이고. 그래서 보니까 이제 특히 안병욱이한테 얘기를 들어가고 했던 대로 우리 선비사 얘기를 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공부해봤구나 이제.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리다 말했습니다만 한국은 선비들 역사를 방쟁과 그 다음에 사화를 통해서 죽어가던 선비들의 역사를 그래도 젊은 학자, 사학자인 이덕이라는 사람이 이 책을 두 권을 썼단 말이다. 하나는 방쟁으로 본 조선 역사, 두 번째는 사화로 본 조선 역사. 근데 그 전에 읽고 말고 했는데 이제 다시 읽어보자 한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다시 보려고 해서 이 책도 내놓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일곱 평전부터 시작해갖고 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제일 저한테 그 전체에 관한 이해를 위해서 가이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한국 지금 그 문화 역사 백과사전이란 말이에요. 백과사전을 그 전에 계른동에 누가 나왔다고 해서 노인네가 학장님 몇 짝으로는 이렇게 가져가시란 말이오. 가져가시란 말이오. 얼마 지겨? 15만 원씩 가져가란 말이오. 27권가 된 것을. 와. 그래서 아무리 끝나고 노인네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15만 원에 가져가면 쓰겠습니까? 그래갖고 20만 원씩 해갖고 내가 내지인가를 갖다 놨어. 그것이 여기도 있고 저기 말하자면 그동안에 책 모아놨던 데도 있고 어디다가 도서관에서 두고 뭐다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네 질 중에 현재 내가 소장하고 있는 것이 두 질이거든. 그래서 한 질을 여기다 갖다 놨어 지금. 한 질은 지금 옛날 저기 지원동에 그 책방에다가 놔뒀는데. 근데 세상에 그 노인네가 지금 돌아가신 무렵 돼버리니까 그 할머니가 처리를 못해 그걸. 그 할머니가 나한테 학장님 그 책 좀 갖다 처리해보면 안 되겠어. 그죠? 그 실은 말하자면 그런 중요한 책들이 질서만 알면 생각해보자. 우리 민족사 대계에 관한 28번이나 된 책은 국보예요 그거. 지금 이렇게 보다 뭐 이렇게 그러지만 그보다 국보예요 그거. 세상에 그거 화남사에 관한 이 어른들 모친 얘기가 다 쓰여있잖아요 그거.
그래서 질서를 알고 보면 얼마나 중요한 것들이 깔려 있는데 오로지 그거 모르고 한 줄만 나갖고 출석이만 하고 잡혔단 말이지. 말이 엇나갔습니다만 그래서 이 책을 보려고 하고 율곡사상을 공부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 관한 역사적인 것을 알아야겠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나왔던 것들이 제일 문제가 된 것이 조선이라고 하는 이름과 한이라고 하는 한자와 어원에 관한 것과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한 것부터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이 조자하고 한자하고 앞에 있는 것은 똑같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단어자는 고기육자예요. 여기 육자는 가죽육자는 이것도 고기육자예요. 그럼 가죽육자는 뭐냐면 잡은 채로 껍다가 안 벗긴 것이 가죽육자로 되어 있는 고기예요. 그거 여기 팬님 앞에 사람들이 다 써갖고 하늘 모셔놓고 실컷만 요것은 뭐냐면 열집 난이 열집은 이 동력동자하고 비슷한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여기다가 고기를 진 사람은 요것은 이제 직접 여기를 준비하면 제사상이고 산채로 잡은 놈은 진 사람은 요것은 이제 가죽 있지 않으면 짐승 그대로 올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뜻으로 보자면 내 생각엔 초자하고 한자하고는 그는 똑같지 않냐 생각이 드는데 요것을 가지고 북한하고 남한하고 다 조선이란 말하고 한이란 말하고 연결시켜서 민족을 통합시켰는데 지금 어쩌고 안 됐냐 그러면 조선은 조선민주인민공화국 김일성이 것이 잡았었냐. 예. 조선 말만 하면 그냥 역적을 맨날 공산당으로 올라오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하고 한은 뭐냐. 일본 놈들이 아가파처는 고용 잡아다가 말 안 들으면 뺏어먹으라는 게. 그래갖고 민비까지 잡아다가 검타로 죽이고 서기치를 꽂으라고 그래도 안 된다면 송돼지 먹으라는 게. 그러니까 벌벌 떨고 있는 고종이 왔어. 그러니까 그럼 좋다. 너가 해란도 해. 그래갖고 고종한테다가 대자 붙여갖고 대한제국 만들어볼게. 그래서 지를 맞으면 tat대만에 잡아다가 대한제국 만들어진단 말이오. 대한민국 꽂혀갖고 이기면 좋아서 떠들고 앉았지만 이 대한이라는 개념하고 조선이라는 개념하고 끝통은 하나인데 정치적으로는 조선에서 대한을 분리시킨 놈들이 누구냐. 탑트가스라 밀하게 이해해서 다시 말하면 미국 놈 2차 대전 전에 만들었던 말하자면 테오도르 루스벨트 때에 하에서 만들어진 것이야. 그 다음에 2차 대전 때에 있어서는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2차 대전 때 해갖고 결정적인 문제. 만약에 2차 대전 때에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안 죽었더라면 그래갖고 결국은 전쟁이 나왔고 김일성이가 밀어온 것을 딱 투표 봤다면 그 다음에는 하도 선치니까 트럼이 몇 가지 잘라붙지 않습니까? 네. 트럼에 내기에서 몇 가지 안 잘라주고 그때 만약 루스벨트가 있었더라면 네. 딱 부산까지 나가갖고 부산 앞에서 몰기 시작해갖고 어디로 가냐 그러면 압록강 두만강까지 몰아갖고 그걸 더 만주로 도망가면 핑계대고 만주 폭격해갖고 아시아를 만주하고 중국하고 가는다 그 말이다. 다 이미 짜져 있던 계획입니다. 그게. 그 내용을 보면서 하늘이 못된 놈들 침략전쟁 그만해라고 이 작전을 세웠구나 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한테 감사하게 됐죠. 지금 제가 얘기한 내용을 한국 역사학자들이 누가 제대로 말하지 않나 합니까? 이미 그것은 이미 애초부터 프랭클린 루스벨트라고 하는 유일한 연결이요. 네. 프랭클린 루스벨트 안 죽었더라면 동양은 여지없이 불안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밑에 그 어떻게 보면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미국 그 육군사관학교 출신 중에서 제일 천리적으로 독재자인 메가드라는 사람을 내세워갖고 태평양 사령을 만들 때는 그 후에는 장차의 경우에 아시아 분할에 관한 것까지 이미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생각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던져보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세계 지배에 관한 생각을 보시죠. 영국 놈보다 미국 놈이 못 얻었습니까? 만약 집권했다면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영국 놈만 못 얻었습니까? 철저히 그때쯤 되었다면 한반도는 지금쯤 아마 일본하고 섞어져 갖고 전부 다 나도 지금 일본만 쓰고 있을지 모르죠. 그런 상황들 생각해 보면 바로 중요한 문제는 뭐냐. 이제 하늘이 우리한테 기회를 줬으니까 우리 이거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보려면 저자하고 한자하고 사이에 있는 여자하고 여러분 저, 여, 한을 통합시켜가지고 우리 것을 키워나가는 학풍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십시오. 여기는 저하고 한하고 사이에 고려는 까르스키라고 합니다. 고려인들은 자기들 국적도 없고 북한도 못 들어가고 남한도 못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시베리아에 있는 북만주에 있는 고려인들은 조선 국적도 못 얻고 한국 국적도 못 얻는 완전히 그 소수민족입니다. 그 내용이 패전국과 전쟁국은 지금 세상 나눠먹습니다. 중간에 있는 발표가 되겠던 사람들은 오늘날 이 세상에서도 국적도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얘기해봤자 미국 놈도 썰는 안 받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유일은 2차 대전 후에 그 상황에 독일인들만 패전국이지만 독일인들만 자기 몫을 다 찾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정치시작했다. 이 얘기가 엇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저녁에 잠안을 연책 전책 지적거리다 보니까 생각한 게 뭐냐. 다시 우리의 정신으로 돌아와야겠다. 그런 생각을 요새 더 열심히 절치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정신으로 돌아오자 하는 운동을 우리나라 몇이나 합니까? 그런 생각을 보니까 저 우리 무궁공 하나님께서는 고려하고 조선하고 원수같이 갈라지지 않도록 위해서 나는 고려 충신을 함께 너희들은 조선 충신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봉사해라. 그래서 당신 공양한 것이고 그리고 귀황산까지 와갖고도 그런데 벗어보려고 할 때 안 되라고 아들 시켜서 김정공 조선생 시켜서 농사직선 쓰죠. 그러면 그 중에서도 또 이제 셋째쯤은 또 무시돼갖고 일찍이 셋째를 죽어버리니까 그 어려운 속에서 공부했던 분이 저기 나오는 문절공 정수충 선생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양반 둘째 아들이고 저기는 셋째 아들 손자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 자기 몫을 가지고 지키면서도 절대로 왕을 위해서나 왕조를 위해서 충성해갖고 갈라지지 않도록 우리는 조용히 은거히 국익위해서 백성 살려라는 운동하자 한 학풍을 만들었던 대표적인 분이 말하자면 여기 정초 선생이고 정수충 선생입니다. 그 뜻을 받아갖고 한 100여 년, 150년 후에 저분은 말하면 반란군 소탕하셨던 우리 민씨 어른이십니다. 이분은 바로 말하자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단바탕부터 난리 났을 때도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동인하고 서인하고 엄청나게 싸우지 않아요. 동인에 의해서 쫓겨나가게 되어 있는 민족 정기 그 가장 천적 민족주의자인 바로 말하자면 율곡하고 성원하고 두 분을 동방 18년에서 쫓아내으라고 했죠. 쫓아가려고 합니다. 거기에 바로 우리 약포 할아버지께서 손에 앉아서 공부나 하던 양반이 아주 많은 서를 씁니다. 많은 상소를 써요. 그 많은 상소에서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건 양반들을 쫓아내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양반에 의해서 주장되었던 율곡과 저기 성원 선수 외에 또 한 가지 문제는 가짜들이 저 바람 피고 난시 폈던 것들이 흉파 장난쳤던 것들이 붙어갖고 세자가 되어갖고 왕품 받으라는 거 그거는 몰아내하고 정통적인 세자 수학을 안 한다는 거예요. 또 정상적인 왕후 몰아내고 그 장난치고 다녔던 것도 있죠. 야기야기 헛짓거리고 다녔던 그 사람들 정통으로 황후로 모신지는 안 된다. 그래서 세 가지 입장을 설명해갖고 목숨을 걸고 주장했던 것들이 말하자면 신사 황국이다. 문화사 황국이요. 그때 황국 때 다시 말하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 주장을 하다가 만약에 생관장 박 관장이 설명한 바에 의해서 만약에 이분이 논리적으로
잘못 범했거나 임금한테 불쏘는 얘기 한 번이나 했으면 택가버 버렸으면 싹 그냥 뭐 말씀 뭐냐면 최근덕 선생님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최근덕 선생님 잘못했더라면 당신의 정치들이 전부 별족돼. 그런데 이분이 널리 정연하게 설명해갖고 하나도 틀리지 않은 뿐 아니라 그 글을 많은 소를 읽고 왕이 감동하셔갖고 이뜻 받아들이자. 그래서 글로 말미암아서 율곡과 성원이 동방 18년에서 안 쫓겨나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글이 바로 말하면 우리 약포집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뜻을 생각하면 여기 어떤 점에서는 자손 중에 변변하지 못한 놈 저 같은 놈이 나서 이 말씀이라고 드립니다만 여러분들이 원전 보고 공부하신다면 바로 이 조그만 터가 바로 뭐냐면 한반도에서 서남단에서 당당하게 민족 정기를 지키는 터전을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이 민족 정기 길러내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민족 정기를 길러내는 역할을 하는데 뜻을 세우면 어쩌겠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단소리를 하면서 요새 저녁에 잠 안 와서 이제 천연에게 잡으러 그러고 나서 여기 있다 보니까 특히 당정으로 본 조선 역사 사화로 본 조선 역사 두 분은 꼭 반드시 여러분들 읽어야겠다. 그래서 뭐 궁중에 뭐한 연예건 얘기 시작되는 소리 갖고 연속극이나 하는데 써먹었던 것들이 그것이 근본적으로는 우리 민족 정신 근본 문제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들을 알아야겠다. 그래서 이 말씀드립니다. 당정으로 본 조선 역사 사화로 본 조선 역사 이 두 부분은 제가 앞으로 공부하실 분을 대비해서 한 20집을 여기서 싹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 생각에는 성악 치료는 일단 제가 그것도 한 두 가지를 성악치료 경동역에 있는 거 요거 하고 또 성악치료 요가 이 노인네 가지고 정성들이 썼던 거 이거 지금 제일 정보입니다. 요거를 찾아놓고 가능하면 저는 여러분들께 율곡선생의 사상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율곡평전을 보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한꺼번에 사기가 어려우니까 율곡평전은 제가 여기다가 한 20분 사다 놓습니다. 그 대신에 이 책들 희망하신 분들한테는 저는 이제 거기다 부탁하면 모르겠으면 한 1화 내지 2화 DC를 해준다고 출장 선생님이 하대요. 그러니까 그 책값은 이것은 다 드리고 싶지만 공짜로 받으면 공부 안 해. 그렇게 책값은 내가 정당하게 받을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희망하신 분들만 얘기하시면 될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제 도난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근래 와서 특히 이와 관련해서 근래에 들어서 성리학에 있어서 주 2냐 주 기냐 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시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주 2 얘기를 한 분은 주자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 사상과 연결시키는 거대한 학맥에 참여하는 데 핵심을 둔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세상에 태계 선생한테 여기서 거봉도 역시 사단과 칠정에서 청하고 단호고가 다르지 않습니까? 같습니까? 하다가 논쟁을 하다가 어째 그냥 태기가 그냥 품어버릴게 그 밑에서 선생님 말씀 따른다 그래갖고 결국은 고봉이 태기하고 붙었다가 고봉이 태기처럼 들어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같이 공부하고 있었던 율곡이 자네는 태기한테 물박 불어오는가? 나는 못 얻었네. 그래갖고 율곡이 35살 차이가 있는 율곡이 태기한테 붙어온단 말입니다. 거기서 나온 것이 바로 말하자면 이파하고 기파하고 한국에서 성리학이 큰 싸움이 붙게 된 것인데 원래 그 싸움을 제기했던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너무시 고봉이란 말이다. 고봉인지 원체 그냥 그쪽에서 전체 그 안동패들 다 와서 그냥 받들고 높여버리니까 그 밑에 가서 예예 해놓고는 자존심이 있으니까 여기서 여가 뭐냐면 태계가 율곡한테 자기 제자로는 안 했어! 그 지금 저기 지금 말하자면 너무 실패들이 하고 있는 얘기죠. 그러나
세계가 일곱 보다가 내 제자니까 나에 관해서 나 죽은 다음에 매세다 쓴 묘 안에 있는 그런 당신 써라라고 지명을 할 정도로 되었어.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명목상은 고몽이 태계의 제일 수제자다라고 하는 명의를 내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로서는 전라도 처음 사람이 태계의 수제자는 말이 우선 그때만 하더라도 좋으니까 예 하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율곡이 눈가고 내면서 뭐예요 그것이 틀린 거 틀렸다고 해야지 우리가. 그렇게 되니까 율곡하고 태계하고 좋았던 율곡하고 고몽하고 좋았던 관계는 이제 묘하게 되어버리고 의형묘가 그쪽에 가게 돼서 결정적인 문제가 사실 말하자면 장성에 있는 그 노사, 송사도 결국은 안 그런 치기 하면서도 이익이 논해서 그쪽 세력이 세니까 이 중심으로 가버린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세상에 노사가 바로 말하면 주2파인가? 예. 주 기파가 아니라. 그러니까 분명히 참여하고 개혁하고 의명하고 어떤 전부 다 기로 실천했어요. 실천으로 참여한 사람이 이런 체계는 금지해 갖고 출선제는 곧 다 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호남에 있어서 사실상 실천으로 하고 있는 특리들이 다 눈치를 하고 출선할 때 우리부터 다 붙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결국은 우리 힘이 빠지는 결정적인 계기였다는 것을 알아야겠다. 그래서 다시 말해 끄떡 공부를 하려면 요청 꼭 봐야겠다. 그 요청은 제가 주문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오늘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실은 이제 새벽에 일어나갖고 다시 본다고 보니까 또 옛날보다는 더 머리가 나빠져갖고 이제 이해가 안 되고 깎아보고 그래서 그래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일단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혼란이 올지라도 자꾸 이거 나가야겠다. 그래갖고는 모르면 답답해 악수고 이건데 아파트에서 소리내서 못 읽잖아요. 그래서 있다가 그래서 다시 아침에 집사람한테 밥 먹지 못해요. 그래갖고 가만히 좀 더 있고 하다가 시간도 못 채우고 다입도 못 오고 지금 못 와서 사실 말하자면 모른 채로 강의를 하게 돼서 미안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모른 채로 혼란했을지라도 그 자체는 도움을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번에 어디까지 한 것이었냐 그러면 319페이지 밑에서 5째 줄까지 했던 것으로 생각해요. 5줄부터 하게, 10줄부터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저로서는 또 오늘 했던 부분까지를 시간을 아껴가지고 좀 다시 앞에 부분부터 쭉 듣고 또 읽으면 반복 같지만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읽어가면서 다시 319페이지 밑에 줄 한 붙여서는 상세하게 하고 그 앞에서는 건들건들해서 대충 설명할 것 같습니다. 중용의 마지막 편인 315페이지 보면 33장이 나옵니다. 33장에서 마지막에 하고자 하는 근본 뜻은 무엇이냐면 덕화라고 하는 내용이고 홍양, 덕행적 최고 경계 모든 사람들이 덕을 행하는 최고 경계로 들어가도록 하자 합니다. 최고 경계는 다시 말하면 누구나 다 덕을 통해서 한 덩어리가 된다는 뜻에서 이것은 이상과 그 실체입니다 라고 설명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따라서 여기에 있는 33장에서 덕화라고 하는 것은 잘난 사람만이 덕화가 아니라 못난 사람, 중간 사람 다 합쳐가지고 한 덩어리가 된다는 대화의 뜻이다 라고 봐야 한다고 보고 그것을 공자님 말씀하신 대로 보자면 대동세계라고 하는 뜻으로 설명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대동세계의 뜻을 나누어서 제일 첫째 해독편 316페이지 문제로 보자면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 모두가 군자가 되어가지고 그 제목을 보면 군자지도는 불가 급공근리다. 서둘러서 조급하게 이로운 방향으로 하지 말고 넉넉한 방향으로 대도량을 가지고 화합해야 한다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에 해당되어지는
급공글이를 해서는 안 된다. 죽을 때 죽더라도 이 우주는 하나니까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그 첫째의 항목은 무엇이냐? 그러면 정부가 덕화의 근본 뜻으로 해서 마음을 넉넉히 먹고 아무리 나를 칼로 찔러 죽인다고 해도 받아들이는 자세로 취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317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에 나와 있는 부분을 제가 지난번에 강조했습니다만, 요거 갖고 적어보니까 뭐냐? 매달 따갖고 오면 1등 하면 그놈 갖고 박사 따면 그놈 갖고 벌어볼 생각을 한다고 말씀입니다. 조그맣게. 그래 보면서 말하자면 치욕, 문명, 환유, 부활의 표정, 겉으로 나타나는 거, 휘황찬란한 것만 가지고 분명을 표정하려고 한다고 말입니다. 이 내용이 바로 뭐냐면 이기주의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체적인 의지란다, 욕망을 가지고 먼저 나가게 된다면 안 된다. 그렇게 될 때는 뭐냐면 천리하고 이 자기 개성하고가 분리되어 버려서 그 사회 혼란을 일으킨다. 그래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따로 보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318페이지 제1줄에 나오는 대로 보자면 지유, 질도, 평담하여 평상시와 같은 마음으로 넉넉하고 평범한 마음을 가지고 담담하게 해야만이 바로만 모든 문제가 다 합쳐진다면서 일단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서평담이라고 한 말을 다른 말로 하자면 316페이지 첫째 줄에 얘기한 대로 불가급공금이다. 조급하게 공 세우려고 하고 조급하게 이익 보려고 한 짓거리 하지 마라. 그 다른 말로 제가 설명을 하자면 또 잔소리가 지도 안 나간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요 얘기 하고 싶습니다. 청아 큰 스님께 제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 한 40년 제자가 되었으니까 그를 모시고 사는 동안에 정초에 그분한테 세배를 갑니다. 그러면 세배 다 하시고 하신 말씀에 금년 한 해에는 맞고 받고 따뜻한 청복, 맑을 정자 복복자 청복들을 지으십시오. 받으십시오가 아니라 지으십시오. 맞고 받고 향기로운 복을 많이 지으시면 복이야 누가 받든 우리 주변 사람들 받을 거 아닙니까? 내가 복 받으려고 발로 치면 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재앙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청복을 지으십시다. 그래서 그냥만 맞고 받고 향기로운 따뜻한 청복 마음의 복을 지으십시다. 그러면 복은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받을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 여기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그 뜻이 바로 불가급공금이다 라고 볼 수 있다. 절대로 네 오면 네 당대에 네가 대통령 하고 있는 동안에 쉽게 말하면 전파 얻었으면 야 그 기간 동안에 해야지 본전 빼려고 생각한다거나 그런 생각하지 말고 넉넉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것이 쉽게 말하면 중용의 근본 대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러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한 사람 한 사람이 잘해도 쓰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은 언제 키워갈 것이냐? 한 사람 한 사람은 분위기가 대세가 되어가면 우원이 되어가 버리면 쉽게 말하면 쑥이 산밭에서 쑥이 있으면 쑥이 키가 가까운단 말이에요. 다 한꺼번에 모아서 다 한꺼번에 자라나는 대세를 맺는 것이다. 그 말을 하려고 한 것이 318페이지 제2문단에 나온 대로 파민중하여 배양성유덕적 분자 모든 민중들을 파는 딱 붙잡으려고 그래. 붙잡는 뜻도 되고 품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모든 민중들을 다 가슴에다 품어갖고 어떻게 하냐? 배양 길러내서 성위 유덕적 분자 유덕 덕화를 가지고 누구든지 감싸는 사람 안 꼽다가 대가통 때리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따뜻거리는 사람으로 따뜻한 사람으로 분자로서 길러내는 방향으로 한꺼번에 키워나가자. 다짐 대량 양성 정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새 말하자면 돈 벌어갖고 지금만 벌려고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다 요새 말하는 국민 GNP야 그것이 한꺼번에 모두 잘 사는 사람 모두 훌륭한 사람들이야. 그 대목을 만들어온 것이 두 번째 배양 성유덕적 분자
모든 덕 있는 군자로 한꺼번에 길러 나가는 방향으로 가자. 그것이 두 번째의 중요 정책이다 말입니다. 근데 요 대목을 이제 설명하다 볼게 복잡해지다 설명해 나가죠. 그 다음 세 번째 마지막이 320페이지에 나오는 대로 함유, 불로, 비폭도, 열의 갱유효. 함유, 먹을 거 가슴에 품고 있단 말이에요. 함은 입에 먹는단 말도 가슴에 품단 말도 되죠. 불로, 비폭조. 만약에 비폭조, 폭발시킨다고 한다면 열에 천둥 치는 것 같이 되어 같은 짓거리가 천둥 치는 것 같이 큰 파괴력을 가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로, 함이 불로 가슴에다 품고 입안에다 품고 밖으로 나타내지 않는 것이죠. 함이 불로 하는 그런 것이 항상 가슴 속에 간직하고 있도록 갱유효, 항상 그 마음속에 에너지를 있고 단지 폭발을 않고 있는 것으로 유지하도록 하자. 그 뜻이 무엇이냐 설명하다 해나가다 보니까 제가 잘 있고 해서 표현을 잘 이해는 못 하겠습니다. 설명 못 하겠습니다만 중요한 문제는 엄청난 에너지를 잠재하고 있으면서도 노출시키지 마라 그 말입니다. 써먹지 마라 그 말입니다. 언제든지 엄청난 잠재 에너지를 가지고 그러면서 밖으로 보는 담담하게 없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어디까지 하려고 하냐면 지난번에 설명하다 말았지만은 할 수 있는 대로 다시 318페이지부터 319페이지까지를 얼른 설명하고 그리고 319페이지, 320페이지 붓줄하고 그 다음에 옆에까지를 한번 연결시켜 보면서 오늘은 320페이지 이하에 있는 3번에 있는 가슴속이라는 엄청난 번개 천둥 같은 에너지를 내포하고 있을지라도 밖으로 안 나타나게 항상 간직하고 있더라. 그것을 설명하려고 한 뜻이 아니냐 싶어서 그 대목까지를 살짝 맛만 비고 오늘 제 3문단을 다 설명을 해버리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 3문단까지 대충 지키고 이 다음 시간에는 3문단까지 끝내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 책 제 1페이지 제일 처음에 한번 펴보십시오. 펴보시면 선 1페이지 보면 중용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중용에 관한 선이 천하의 대본을 세워가지고 이상국가를 만든 것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시간에 다시 강론을 시작할 때는 선을 달달 외울 정도로 여러분들이 읽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 목차, 목록에 있어서 보자면 제1장 천명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명은 천지지 화와 화고 천지의 조화는 본우 중화, 중과 화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중은 무엇이냐 그러면 잠재되어 있는 균형의 뜻이고 화는 현재적으로 실천되어질 수 있는 균형이라고 합니다. 그래갖고 보자면 1페이지부터 1장 1페이지부터 보자면 핵심 부분이 간결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1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자면 제1장 천명 그래갖고 천지지화는 본우 중화에 있다라고 설명하고 뭐냐면 천지지화 1장 원문에 대해서 천명지위성 어쩌고 설명해 놓고 그 다음에 역석이라고 이것을 옛날식 원문에 관해서 알기 쉽게 유연하게 번역을 해 놓은 것이 역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나와 있는 중용의 역주는 주로 원전에 관한 것을 풀어서 똑같은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역석이라고 하는 것은 알기 쉽게 현대적인 용어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 보면 그 다음에 역석에 관한 것 다음에 내용에서 천명을 병성 또 나도 이어받자. 그러면
내가 천명을 이어받으면 바로 하늘과 나는 천이니 내가 천명을 이어받으니까 내가 하늘의 구성부 본질적 구성부분이 된다. 뜻이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가면서 원문과 근본 뜻을 간단하게 설명해 나가자고 보니까 천명지에서 그쪽 써있던 것 여기서 천명은 중화 속을 근본으로 한다는 설명한 것을 간단히 설명해 보자면 지금까지 우리가 중국식으로만 배워왔던 아니 한국에서만 배워왔던 조선조 때의 중용을 여기 목차에 설명하고 있는 대로 보자면 병성천명한다면 천명이 있는데 내가 또한 천명을 똑같이 이어받는다고 한다면 내가 바로 뭐냐면 하늘과 내가 합일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설명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다시 중용을 공부해 나가면서 보자면 여기 목차대로 해서 설명해 나가면 훨씬 더 쉽게 중용을 구체적으로 이해해 나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고 보면 도는 불가이 그러니까 도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어느 곳에나 본질적으로 들어있는 것이지 필요할 때 인용해 써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이 띄어갖고 적당히 써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군자는 언제든지 도를 떠나 살 수 없기 때문에 군자는 도가 같이 있다 보니까 군자는 신독한다. 혼자 있더라도 같이 있는 것과 우주하고 같이 있는 것과 만유가 같이 있는 것과 같이 본다. 세 번째 보자면 요유 삼성 오신적 태도 그러니까 나는 독신한다고 할 때 혼자 있을 것이냐 혼자 있으나 만유가 것이냐 똑같아야 하기 때문에 항상 자기 자신을 둘러보는 자세를 항상 버리서는 안 된다. 삼성 오신적 태도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이 항상 몸에 배에서 전체가 어떻게 되냐 중과 화는 시 일체적 근본이다. 중은 이 시작되기 전에 본질적으로 있는 것이 중이고 화는 실천해갖고 이루어진 화를 화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 그러면 앞에 써져 있는 제1장 천명 써져 있는 것을 갖고 앞으로는 거기에 있는 원전에 관한 것들을 본질로 보면서도 거기다가 공부는 밑에 있는 역석에 관한 것을 한 번씩 붙어보고요. 그리고 나서 저를 다시 한번 좀 철저하게 공부를 붙드는 멘트입시다 라고 해서 나를 복군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오늘 제가 안 왔습니다만 서명곤 국장이 전체 문장을 이렇게 내용을 쳐갖고 여기다가 기본적인 요지하고 내용을 여기다 적어주죠. 그래서 강의 앞으로 이제 복습할 때 해나갈 수 있는 요지 한번 만들어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상가시아 죽겠다. 난 이것도 못하지. 그러지만은 이거 같이 한번 합시다. 그래갖고 이렇게 표준 안을 2개, 3개를 만들어갖고 와갖고 여기다가 다 털어 달아갖고 석장이 나한테 한 얘기는 뭐냐면 제1장 천명 그럼 앞에 한국에 네가 나와 있잖아요. 아까 말 목차에 목록에 나와 있는 대로 경청 쪽에 거기다가 중요한 내용 문장의 중요한 내용과 핵심 단어를 길게 쓰면 안 봐버리니까 핵심 단어 내지 한 개를 문장으로 해갖고 각 부처마다 하나씩 한두 줄씩을 꼭 넣어갖고 전체 한번 중요 교재의 핵심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렇죠? 우선 니는 나 시험 보는 때 말하기는 좋다마는 나는 여지까지는 다 읽어야 할 거 아니야. 그래도 다 읽든 안 읽든 간에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생각해보니까 역시 야 죄송 제가 받았네.